자, 오늘은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은 만약 뭐뭐라면 내가 어떻게 할 텐데 라는 말을 하는 것을 가정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if라고 하는 접속사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 뭐뭐라면 내가 만약에 새라면 이라는 말과 내가 만약에 지각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말을 다 같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어는 약간 좀 달라. 영어는 무엇을 가정하느냐에 따라 종류를 좀 나눠놨는데 사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을 단순히 가정할 때 그것을 우리는 미래를 가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일 만약에 비가 오면 우리 소풍 못 갈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데 가정을 하는 것이 단순히 미래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나 혹은 어제 일어났던 일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없다면 나는 해변에 놀러 갔을 텐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서 나는 해변에 놀러를 갈 수가 없어.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어제 숙제를 못 끝냈으면 써니쌤한테 죽었을 텐데 그 말은 뭐야? 내가 어제 숙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써니한테 안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 즉 그래서 단순히 미래를 가정하느냐 혹은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과 반대적으로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좀 나눠놨는데 영어에서 가정법이라고 할 때는 반대의 상황을 가정할 때만 사실은 가정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현재 사실의 반대인 것은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고 과거 사실의 반대인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얘기해. 즉 그 말은 현재인데 가정법으로 할 때는 하나 앞선 즉 하나 더 과거가 되는 과거 시제로 갔잖아. 과거의 사실을 반대할 때는 과거보다 더 과거인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잖아.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는 뭐가 되겠어? 미래에 대한 가정이겠지. 미래에 대한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가정법 현재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왜 여기에서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라고 쓰냐면 사실은 가정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먼저 if야. 근데 if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당연히 주어가 오겠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데 이때 올 수 있는 동사의 종류가 사실은 세 종류라는 거야. 하나는 현재형 동사가 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형 동사가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had 플러스 pp가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가정법 다음에 아니 if 다음에 현재형 동사가 오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if it rains now we go out. We don't go out. 이렇게 말하는 영어 표현에서 만약에 지금 비가 오면 우리 못 나가 이런 말이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틀린 부분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겠지. 왜냐면 만약 지금 비가 오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수 없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혹은 우리 안 나갈 거야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want to를 쓸 수도 있어요. 즉 if라고 하는 동사는 항상 if에 가장 가까운 부사절에서는 그것이 현재형이든지 과거형이든지 과거동사를 쓰지만 if가 아닌 쪽인 주절, 이쪽을 주절이라고 하잖아. 이 주절에는 반드시 if의 말의 성격상 조동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네가 배웠던 것처럼 if 뒤에는 will을 쓸 수 없어요. will 대신에 뭐를 써요? 동사에 s를 붙이는 현재형 동사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if 뒤에는 will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원칙에 따라서 미래를 가정할 때는 한 단계 앞시제인 현재, 가정법 if를 현재형으로 쓰는 것이고 현재를 반대로 가정할 때는 한 단계 앞인 if를 썼을 때는 과거동사로 쓴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그래서 요 if 다음에 과거와 had 플러스 pp가 올 때만 우리가 그것을 영어에서는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에 사용하는 가정법은 무조건 뭐다?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만일 내일 비가 만일 지금 비가 온다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 비가 안 오면 그거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변수가 여러 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미래는 앞으로 다가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말을 할 수는, 상황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반대, 현재의 반대, 과거의 반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이 예를 들면 if it rained now, we go out. 똑같은 표현을 내가 만약에 과거 동사를 써버리면 상황이 현재의 상황과 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만약 지금 비가 왔었으면 우리는 나갈 수 없었어. 그런데 상황이 뭐야? 상황이 비가 안 와요. 현재지. 그래서 doesn't rain now. 지금 현재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뭐 할 수 있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써요. 여기를 왜 빈칸으로 나눠뒀냐면 조동사가 if가 들어가는 주절에는 항상 조동사가 들어간다 그랬지. 그런데 여기가 과거니까 당연히 조동사도 뭘로 맞춰줘야 돼요? 과거의 형태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잘 봐. 만약 지금 비가 왔었으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때의 as는 since라는 표현이거나 because의 의미로 다 변경이 가능하겠지. 지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밑에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상황 설명을 가정법에서는 직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표현을 if it had rained, 이 had rained라고 쓰는 이유는 if 다음에 had 플러스 pp를 쓸 때는 반드시 과거 상황과 반대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then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 만약에 그때 과거를 나타내는 거지. 그때 비가 왔었으면 우리가 나갈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를 써줘야 돼? couldn't를 쓰는 건 맞지만 여기에서 조동사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나오는 원리를 알고 있지. 그래서 가정법을 쓸 때는 앞에가 had 플러스 pp면 뒤에도 조동사 다음에를 have 플러스 pp로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ave gone out, 우리가 나갈 수 없었을 텐데 어때? 그때 비가 안 왔었어. 그러니까 as it didn't rain then, 그때 비가 안 와서 우린 나갈 수 있었어. could go out이 되겠지. 역시 여기가 과거이니까 조동사의 시제도 과거로 맞춰주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if 다음에 현재형 동사를 써버리면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if 다음에 과거형 동사를 써버리면 현재는 그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if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써버리면 과거에는 전혀 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야. 직감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if 다음에 오는 동사의 시간의 제목을 현재형으로 쓰느냐, 과거형으로 쓰느냐, 과거 완료로 쓰느냐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나 과거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런데 if 다음에 현재형 동사를 써버리면 if 다음에 현재형은 뭐라고 그랬어? 미래를 가정하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질문을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같은 의미로 예문을 하나 더 설명하도록 할게. 내가 만약 너를 좋아하면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10년 뒤에. 그러면 내가 if I, 똑같이 if I, 내가 너를 사랑하면 if I love you,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I will marry you.
똑같은 표현에 여기를 만약에 과거 동사로 써버리면 If I loved you 그러면 여기에 있는 will이 여기서는 당연히 would로 바뀌어야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만약에 had 플러스 pp를 써버리면 여기에 would가 여기로 똑같이 내려오지만 앞에가 had 플러스 pp인 경우에는 뒤에도 have 플러스 pp로 맞춰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would have married you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동사의 시제를 썼느냐에 따라 굉장히 느낌이 달라. 이 1번의 첫 번째의 문장은 뭐야? 가정법인데 미래를 가정하는 거라 그랬지. 내가 앞으로 너를 좋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라는 의미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단순한 미래를 가정하는 거야. 근데 내가 if를 써서 거기에 과거 동사를 쓰는 그 순간 현재의 나는 I don't love you. 난 너를 현재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건 때문에가 되는 거지. 여기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직설법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내가 만약 너를 사랑했으면 내가 너랑 결혼할 텐데 상황은 뭐야? 사실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로 나는 너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지. 할 수 없어. couldn't를 쓸 수도 있고 wouldn't를 쓸 수도 있겠지. 그리고 당연히 marry you 이렇게 쓰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if 다음에 동사를 이렇게 과거 완료로 써버리면 상황이 뭘로 들어가냐면 과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 너를 사랑했었으면 이라는 한국말이 상황은 과거에 내가 너를 안 사랑했었기 때문에 라는 의미의 as I didn't love you가 되는 거야. 내가 만약 과거에 너를 사랑했었으면 내가 너랑 결혼을 했을 텐데 내가 과거에 너를 안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너랑 결혼할 수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ouldn't marry you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정법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가정인 거고 여기가 직설법인 거지. 직설법이 존재하는 것이 진짜 가정법. 직설법이 존재할 수 없는 미래를 가정하는 건 사실은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가정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if 다음에 내가 과거 동사를 쓰면 당연히 주절에도 뭐가 들어가? 조동사의 과거형이 다 들어가요. 상황에 따라서 내용은 조동사가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고 조동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 뒤에가 뭐가 되겠어? 동사 원형이 오겠죠. 자, if 다음에 주어가 오고 had 플러스 pp가 오는 경우는 주절에 반드시 조동사를 써주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이긴 해. 그런데 앞에가 had 플러스 pp면 뒤에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뒤를 뭐 해준다? have 플러스 pp로 맞춰줍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의 상황 설명인 직설법은 뭐가 되는 거냐면 현재 시제가 되는 것이고 had 플러스 pp를 쓰는 상황 설명에 직설법은 시제 자체가 과거 시제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번엔 예문을 거꾸로 한번 해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I am not late for class, for school. 내가 학교에 지각하지 않아서 나는 I can take a lesson. take a class.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정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만약 내가 지각했었으면 수업을 들을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상황이 현재 상황이면 가정법으로 쓸 때는 과거로 써야 되는 거죠. 가정법에서의 비동사는 주로 were를 써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봐봐. If I were late for school. 내가 학교에 지각을 했었다면 수업을 들을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과거니까 I could take a less class.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지. 들을 수 없었을 텐데가 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not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때의 not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만약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as mom 엄마가 didn't come home early. 엄마가 집에 일찍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가 화가 났어요. Dad was angry. 아빠가 화가 났어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집에 일찍 왔으면 아빠 화 안 났었겠지. 만약에 라는 말로 우리가 가정법을 만들 거야. 그런데 상황 설명을 뭐로 했어? 과거로 했어.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바꿀 땐 뭘로 바꿔?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여기 if를 썼으니까 만약에 엄마가 일찍 왔으면 이런 말로 써야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상황 설명이 과거니까 가정법으로 할 때는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는 어떻게 쓴다고? had 플러스 pp로 쓴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일찍 왔었으면 had came, had come home early. 엄마가 집에 일찍 왔었으면 아빠가 화가 안 났을 텐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did 조동사 써줘야 되죠. 위에가 had 플러스 pp면 밑에도 have 플러스 pp 써준다 그랬죠. have 거기에 been angry 써주는데 화가 안 났었을 텐데 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를 여기다가 추가해 줘야 돼? 그렇지. not을 추가해 줘야 되니까 여기에 not이 들어가면 해석하면 엄마가 집에 일찍 안 왔었기 때문에 아빠가 화가 났는데 만약에 엄마가 집에 일찍 왔었다면 아빠가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법은 현재의 그 상황 설명을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법의 시제가 하나씩 더 앞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항상 가정법 할 때는 상황 설명과 if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헷갈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것이 if 가정법에서 가장 기본이야. 가정법은 if를 중심으로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응용이 되는 가정법 버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꺼졌어?